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40년 동안 하시고 이제 여기 이디오피아 병원에 오셔서 신경 관련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박병혜 장로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Let's go!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의과대까지 졸업하고 군대에서 복무하고 1974년에 도미에서 미국에서 인턴 과정 거치고 또 패밀리 프랙티스 2년 하고 그 다음에 신경과 3년 하고 그래서 주로 프랙티스는 위스콘신에 했습니다. 수련 끝나고 위스콘신에서 한 40년간 신경과 개업을 했었죠.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룹으로 뉴로로지컬 클리닉이라고 해서 신경과 의사 3사람하고 신경외과 의사 3사람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이티오피아에 매년 오게 됐어요. 첫 3년 동안에는 전쟁과 코비드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2021년부터서는 계속 1년이면 대부분 여기서 산 것 같아요. 7, 8개월 정도. 그래서 여기가 이티오피아가 지금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됐습니다. 미국은 잠깐 갔다가 다시 오니까. 그때가 2019년이니까는 72세? 지금은 70쯤 되죠? 78이죠. 예, 금년 세프템버에서 78세 됐습니다. 제가 장로가 된 후로부터서 좀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장로 장립이 1994년에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삶의 범위가 가정, 교회, 직장 이렇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좀 세계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치 그때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해외 선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다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가 선교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군데를 선교를 단기 의료 선교, 복음 선교로 1년에 한 번씩, 두 번, 어떨 때는 3번까지도 나가고 그랬는데 2008년에 제가 이티오피아를 오게 됐어요. 2008년도요? 예. 그래서 와이프하고 그때 여기 와서 한 일주일간 섬기면서 그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명성교회에서 종합병, 그때 당시 병원 생긴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규모의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조그만 병원도 아니고 종합병원으로 각과도 외과, 내과, 산부인과 다 있는 그런 종합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기 와서 아내하고 섬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다른 데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여기는 그렇게 올 기회가 못 됐어요. 그러다 2019년에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여기 그때 방문한 동기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2018년에 주님 품에 갔어요. 그래서 원래 같이 섬기고 싶은 그런 계획이 이제 흐트러졌죠. 그래서 아내가 better half였는데 먼저 주님 품에 가고 보니까는 많이 인생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질문도 생기고 그러다가 한 몇 개월간 그렇게 좀 방황을 했었죠. 그러다가 전에 방문하고 했던 그 이티오피아에 또 오고 싶었던 이티오피아에 한번 가보자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3월 달에 제가 2차로 11년 만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놀란 거 있어요. 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 사이에 이 병동도 하나 더 생기고 그레이스 윙이 그때 없었는데 그레이스 윙이 생기고 또 의과대학이 MMC가 2012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발전한 거죠. 사역이 커지고 그랬는데 한 가지 놀란 것은 신경과가 전혀 발전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1년 전에 왔을 때는 신경과 의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네. 여기 현지인인데 독일에서 그것도 동독에서 아, 트레이닝 받고 여기 왔는데 1년간 있다 다시 가버렸어요. 예. 아마 적응을 못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음 저에게 주시는 것이 이곳에서 신경과를 좀 제대로 네. 설립을 해서 신경과 모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런 뉴로사이언스 센터라든가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의사가 또 이제 왔어요. 두 사람을.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전적으로 네. 뇌파 검사하고 이 근전도, 말초신경 기능 검사, 그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을 잘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또 여자 신경과 의사를 또 채용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그쪽에는 그 큰 병원에 네. EEG 머신이 2개가 있는데 네. 둘 다 작동이 안 된대요. 네. 고장 나가지고 그런 상태고 또 EMG 머신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작동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병원이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3사람을 네. 뇌파 검사하는 테크놀로지를 가르쳤어요. 네. 1년 이상 가르쳤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지금 뇌파 검사는 제대로 잘 되고 있고요. 금년 초부터 근전도하고 말초 신경 기능 검사하는 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제대로 작동이 돼서 뉴로피지올리 서비스를 아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티오피아에서 제일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트레이닝 된 새 간호사가 계속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EEG 머신을 하나 더 구입해서 이번에는 중환자실에서 있는 중환자들을 오랫동안 그 마니터 하는 거 신경과 의사도 좀 제대로 트레이닝 되고 또 서포트 할 수 있는 간호사도 3사람 지금 트레이닝 돼가지고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5년 전부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뉴로사이언스 센터 아니면 인스티튜트에서 모든 신경과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있도록 외과 질환이든지 내과 질환이든지 이 병원에 오면은 다 치료를 해서 또 재활까지 해가지고 사회 복귀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아이디얼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교병원에 그런 특수과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티오피아에도 이 아디스아바바에 정부 병원도 많지만은 또 프라이빗 하스피탈이 많이 생겼어요. 그동안 20년 동안에 처음에 여기 MMC가 생길 때는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근데 그동안에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교병원이 제대로 성교의 그 태스크를 다 하려면은 아무래도 앞서가는 거,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 경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경쟁의 대상이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치료 못하는 거 치료해주고, 또 잘 못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뉴로사이언스 센터, 지난주에 사실은 스트로크 센터를 앞으로 설립하려고 임시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각과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과 또 다른 직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사실은 첫 번 프레리미너리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내년 3월쯤에 정식으로 이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를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또 미국에서 온 그 이머전시 메디슨 한 분, 닥터 제프리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상의했습니다만 같이 협력해서 이 스트로크 센터를 에스타블리시 해가지고 이 스트로크 환자들이 오면 치료를 해가지고 재활까지 해서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잘 못하는 것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더 전문화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잘 이뤄가면은 이 의료 선교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가 선교하는데 가장 좋은 플랫폼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금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좀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 참여죠. 환자 케어, 메디컬 미션은 직접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총체적으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함께 총체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메디컬 미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가 접목을 하더라도 복음만 들고 가면 좀 어렵잖아요. 워낙 반대 세력이 많고 여기서도 지금 개신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22% 내지 23% 인구가 125 밀리언. 그런데 정교도가 한 43%, 머슬람들이 한 32, 3% 된가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또 여기서 환자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선교에 좀 효과적으로 인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명성교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단일 교회로 해서 이런 규모로 해서 의료 선교를 한다는 것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개신교. 그런 점에서 명성교회에서는 아주 큰 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아요. 전에부터서 사실 제가 성경적인 그 뒷받침, 선교에 대한 그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기회가 안 주어졌는데, 여기 마치 선교로 나오면서 다시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2020년 봄학기에 제가 풀러 신학대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과목은 MAGL, Master of Art and Global Mission인데요. 이 필수 과목은 지도자에 대한 거, Leadership, Spiritual Formation, 영성 갖추는 거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제가 선교학적으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이면 끝납니다. 지금 마지막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D 컴파운드, MID는 명성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그래서 MCM 병원 있고 MMC 메디컬 스쿨 있고 그다음에 처치 플랜팅 미니스트리가 있고 또 우물 사역. 그래서 지금 MID 사역은 제가 알기로는 4가지 사역입니다. 병원 사역, 의과대학교, 교회 건축, 교회 개척, 우물 사역. 그래서 4가지를 하는데 이 MID 안에서는 제가 의사들 훈련시킨 거, 간호사 훈련시킨 거고도 그 다음에 메디컬 스튜던트 3사람을 후원하면서 장학금을 후원하면서 그 다음에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학생 중에 2학생은 저희 교회에서예요. 저희 미국 노던 버지니아의 워싱턴 DC 서쪽에 있는 오픈도어 처치 열린문 장로교회 제가 소속인데 그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들이 서포트하고 그래서 2학생들은 풀 장학금으로 서포트를 해오고 있고요. 한 학생은 제가 맡아서 하는데 이 3사람들을 장학금으로 후원하면서 멘토링을 합니다. 보통 2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멘토링하고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파운드 안에서 사역하시는 여기 현지인 채플린, 현지 원목들이 4분이나 있어요. 그분들을 좀 서포트하는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병원과 의과대학의 저임금 직원들 그분들을 좀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밖에서는 2년 전에 루럴 에어리아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먼데 차로 3시간 가가지고 또 1시간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타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걸어가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교회를 거의 완성을 했어요. 2년 전에. 바닥 공사는 모두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반란군들이 거기에 주둔해가 있어가지고 이 마지막 공사를 못 끝냈어요. 교회 바닥 공사,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된 상태여서 여기서 공사하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못 끝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완화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소식이 왔는데 네. 옛날에 사놓은 시멘트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멘트를 나귀에다가 실어가지고 네. 거기는 교통편이 없으니까는 걸어서 가야 돼요. 사람도 걸어가야 되니까 네. 여기다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다 날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완공하려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나뭇가지로 흙하고 석가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이 블락으로 네. 해서 지금 보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네. 그동안에 또 교회 성도 수가 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현지 목회자들을 좀 돕고 있어요. 보레나 지역이라고 케냐 국경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반유목민들이 네. 사는 데인데 한국 SIM 선교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현지 목회자를 좀 돕고 또 여기 아디스아바바에는 그 신학교가 있어요. 네. 4년 신학교인데 그 학생들을 좀 후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참전 종사들이 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현재 살아계신 분이 63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작년만 해도 78명이가 됐는데 그동안에 소천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다들 90세 넘으니까 네. 그분들 생계가 어려우니까 네. 그분들 좀 돕고 있고 좀. 저하고 같이 도와주신 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 장로하고 그 외에 한 두 분이 참여해가지고 저하고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요. 네.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친구 장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고 가족도 도와주고 또 시카고에 실버 미션 펠로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선교사들을 돕는 네. 그런 사역을 하는데 사실 거기서 저는 2019년에 선교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회에서 좀 후원도 해주고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런 그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데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참여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교회가 하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MID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MID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MID 사역이 끝까지 아름답게 끝을 잘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아주 잘 해오셨는데 20년 동안에 앞으로는 2030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MID 사역을 현지인들한테 트랜스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이 우리가 다 떠나더라도 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불러주어서 이 사역이 우리 것이다. 이 지금 병원이라든가 학교가 다 우리 것이라는 그런 센스 오브 오너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는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아디스아바바에서 가까운 외곽 지역에 거기다 새들라이트 클리닉도 하고 교회도 플랜트하고 학교도 세우고 우물사역도 하고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그 사역을 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에 140년 전에 닥터 에이비슨이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또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런 상황하고 좀 틀리죠. 그때 당시에는 대학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고 그러지만 지금은 여기는 다 있잖아요.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뭐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 에이비슨 박사의 선교 프린시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3자 원칙에 첫째 이제 선교는 같이 해야 되는 에큐메니컬하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때 당시 에이비슨 박사가 한국에 오셨을 때는 의사들이 6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함께 하자.
조그만 병원을 할 게 아니라 큰 병원을 세워가지고 함께 이루자. 그래서 그분의 지론이 그거였어요. 의료사학은 함께, 그 다음에 병원과 의과대학이 함께.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현지인에게 돌려준다는 그 세 가지 원칙을 그분이 주장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프린시플에 적용해서 지금 잘 하고 있죠. 학교하고 병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파나 또 다른 국가에서 다른 의료 봉사자가 오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 그리고 때가 되면은 현지인들한테 이양해주고 떠나는 거. 그게 아주 아름다운 선교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으시죠.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있는데 저는 항상 5시에 온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가 늦어서 왔는데 저는 65세부터 75세가 플래티넘 기간이라고 봐요. 플래티넘. 많은 분들이 실버라고 그러는데 저는 플래티넘. 황금보다 더 더운 시계. 왜냐하면 대부분이 65세 때 리타이어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교수님들 리타이어 하시고. 그런데 그 전문 지식, 그 노하우, 그 또 재정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런 시기에 선교지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은 아주 보람된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같아요. 리타이어하신 분들은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오시면은 봉사할 때가 많죠. 지금 과기대에 우리 한국 교수님이 지금 2분 와 계시잖아요. 그렇게 봉사하실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어떤 과를 했든지 여기 오시면은 단기로도 할 수 있고 장기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더구나 이런 나라의 디벨로핑 칸트리에서는 그게 아주 도움이 되죠. 저는 지난 9월에 마지막 주에 한국 송도에서 열리는 4차 로산대에 참석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드문 그런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로산대가 로산 무브먼트가 생긴 지가 50년 됐는데 1974년에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합의를, 그때는 영적 거장이었죠. 그 두 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선교 대회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스위스랜드 로산에서 열렸다 해서 로산 대회가 생기고, 그래서 로산 무브먼트라고. 로산 무브라는 그 무브먼트는 에큐메니칼 이반제리칼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는 총체적인 범교파, 범교단,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도에, 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지난 선교를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여 년 만에 한 번씩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고, 세 번째는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가 1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 못하면 저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대회가 뭐 엄청났어요. 5,000명의 선교사들, 또 목회자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세계 200가 넘는 여러 국가에서 5,000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5,000명은 또 온라인으로 커넥트해서 10,000명이 참석했는데, 봉사자만 해도 1,400명이 봉사를 하셨어요. 대부분이 한국분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회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지금 현재 로산 무브먼트의 CEO가 한국분이에요. 마이클 오라고 리더를 하시는데, 참 그분 탤런트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3번이나 전했는데, 첫 번에 웰컴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또 전하시고 또 폐회 때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아주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전부 이렇게 프로페틱, 앞으로 내다보는. 이번에 모임은
앞으로의 25년간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스트레칭하게 이번에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5년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해도 3년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25년간은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규모로는. 물론 중간에 리저널 미팅은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런 규모로서는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그 대회를 잘 은혜스럽게 잘 이끌고, 이번에 특별히 그 주제가 정말 아름다워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함께 예수님을 선포하고 보이자는 거예요. 그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파가 협력해서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가 되고 직접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번 선교대회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각 콜라보레이션 액션이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랍게도 이티오피아에서 한 50명이 델리게이트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다 모이지는 못했는데 한 20여 명은 한번 모였을 거예요. 여기 이티오피아의 그 델리게이트만 따로 만나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가? 선교는 그렇게 서로 콜라보레이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 약하니까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나눌 것은 나누고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래서 함께, 그래서 크게 그 항공모함처럼 큰 모든 자원들에 다 동원돼 가지고 함께 일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 손에 맡기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멀티플라이 하셨잖아요. 빵 2개, 물고기 5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멀티플라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내놓으면은 예수님 손에 내놓으니까 그분이 멀티플라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선교가 더 효과적으로, 더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선 여기 리전,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만 한 300명이 참석하셨어요. 그 중에서는 아프리카 한 50명인데 50명이 만나가지고 서로 뭘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서로 듣고 이제 이미지는 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티 하면서 서로 커미트를 해서 이렇게 5단계로 해서 합력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해드립니다. 어떨 때는 직접 가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오하이오 친구 장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제가 선교 보고 해드렸고, 또 서면으로 해드리고, 시카고는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은 거기 가서도 제가 한번 해드리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후원을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와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여기 스트로크 센터,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를 계속 추진하고요. 그동안에 의사들도 훈련시키고, 간호사도 훈련시키고, 레지던트 피지션도 훈련시켜서 3월 달에 스트로크 센터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귀한 경험을 여기 스트로크 센터, 뉴로사이언스 센터 건립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귀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데 잠깐 기도하고. 네. 할아버지한테 용돈 주세요.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 박병혜 장로님,
이제 에티오피아 이 MCM 병원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미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잠시 또 미국에 기거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사도 바울이 좋은 동역자가 됐던 것처럼 살아가는 종이 바라고 계획하는 비전과 또 의학과 의술과 또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또 세계의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갈렙처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은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피곤고단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로 서로 중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조심해서 가십시오. 오실 때는 가방 6개 갖고 오세요. 맛있는 것도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좋은 거 깨오고 뭐 다 갖고 가지고. 예, 저 연락하시고. 네, 준비 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시지 뭘. 여기 식으로 시험도 다 참아. 저기 정세요. 아 여기 식으로. 예 여기도 계시네요. 잘 다녀오세요. 예.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초콜릿 많이 사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 먼저 들어가. 이제 가방을 또 여기다네. 빨리 꺼내줘. 네, 장로님 잘 다녀오십시오. 예. 아이고 또 우리 아이고 이재일 집사님도 직접 가시고 예. 아 참. 오셔서 사실 일이 많을까요? 프로젝터로 많이 드렸으니. 예. 아 그렇군요. 네. 아이고 잘 다녀오십시오, 장로님. 건강하십시오.